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들여다보죠. 더 이슈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느덧 10월 한 달이 다 갔네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에는 어떤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망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자면은 이달은 반등세가 지속됐습니다. 8월 달에 우리 증시 저점을 기록하고요. 9월 달에 반등 뚜렷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10월 달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달 들어 1.5%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으로의 쏠림이 더 강했던 10월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자그마치 6%가량 올랐죠.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 그동안은 좀 제자리 걸음의 흐름을 나타냈고 48,000원이라는 고점 부근에서 연이어서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꺾였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 부분을 뚫고 5만 원 선 위로 올라서며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급반등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는데요. 그 주인공은 뭐니 해도 HLB라고 할 수 있죠. HLB는 시가총액 2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10월 말에 FOMC에서 금리 인하도 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이제 막바지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달에 우리 증시 내에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흐름들, 그리고 지수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10월 증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요. 뭐 이제 다음 주부터 11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11월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내년 증시가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10월 증시가 중요한 부분이 시장이 그동안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좀 안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10월 증시를 좀 먼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달 한 달 동안 지수 밴드 흐름이 어떻게 연출됐는지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 일봉입니다. 지금 녹색 박스를 친 부분이 10월 달 증시의 밴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지수는 대체적으로 2000포인트 초반에서 2100선 정도까지 이제 박스권 등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20을 저점으로 660선까지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제 10월 증시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그림에서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일단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 21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 부근에서 살짝 밀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는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뚫지 못하고 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10월 증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역시 시장이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10월 한 달간의 증시 흐름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중반 정도까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 좀 힘들다, 부담이 된다라는 향후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강력한 저항선, 직전 고점 여기에서 가서 크게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중순부터 크게 더 이상 못 가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는 형태예요. 이 형태는 뭐냐면 불안감과 경계감에서 주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반발 매세, 후속 매세, 앞으로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고점 매물들을 받아내면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10월 증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이런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이슈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오늘 NHC부터 해가지고 어제 아모레퍼시픽 그룹 같은 이런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지수의 반등과 지수의 하방 경기를 이끌어내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동안 한국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었었죠. 그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1차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됐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인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휴전 상태로 들어선 부분은 최근에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또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증시 전반에 걸쳐서 10월 증시는 네. 다소간의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은 나타났고 경계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변 여건들은 분명히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10월 한 달간의 증시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올랐던 업종들 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도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지수가 올라갑니다. 미미하게 올라가고 10월 증시도 괜찮게 마무리가 되고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10월 한 달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시장을 이끌어쓴 주도 섹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10월 한 달간의 업종별 등락 현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흐름인데 코스피 지수는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10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지수 완만하게 오르다가 중순 이후부터 상승세가 약간 멈추고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의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네. 삼성전자로부터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도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연동을 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이 코스피 종목들, IT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유출되면서 코스피의 상승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중소장대 기업들이죠. 전통적인 가치로 할 수 있는 건설주 그 하단에 있는 파란색 선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10월 한 달 동안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하단에 있는 금융주입니다.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들 은행주들도 금융주들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소폭의 반등이 유출되다가 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형태가 됩니다. 네. 금융주들도 아직은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있는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색 선의 철강주는 오히려 더 하락폭이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강 업종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는 이런 모티가 나타나고 있죠. 이들 업종주들과 뭐 화학 업종이라든가 다른 업종주들, 말 그대로 중소장대 업종주들도 대체적으로 지수는 올라갔습니다만 모두가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분명히 전통적인 가치주 쪽으로는 시장 매기는 오히려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업종이 의약품 업종입니다. 의약품 업종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보다 오히려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 의약품 업종은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스죠.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 의약품 업종의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는 전기전자 업종과 바로 의약 업종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섹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보시면 되겠죠. 네. 결국에 뭐 11월 증시도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10월 증시에서 업종 동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 한 달 동안의 업종 동향에서 강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IT 바이오가 강했던 건데요. 그러면 11월 달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권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에 우리 증시 지금 뭐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고 계세요? 예,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올라왔고요. 11월 달에도 상승 흐름 자체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100선에서 돌파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달에 2100선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외적인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조금씩 역시 올라오면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달 시장 역시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시네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중순 정도까지 실적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 PBR의 0.8배 선까지 이제 지난번에 하락을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4분기와 내년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다시 증액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영업이익 기준으로 내년에는 25% 이상 증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역시 MSCI 지수 반기 리밸런싱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액션에 취하기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이미 국내 주식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충격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십니다.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MSCI 리밸런싱 주셨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법인에 특이사항 없다면은 11월 15일 정도까지 실적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MSCI 지수 이 반기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26일에 장 마치는 시점 기준으로 좀 적용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좀 눈여겨보자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주요 이벤트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역시 미중 무역 협상 진행되는 부분들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이슈로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 무역 협상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겠고요. 국내 증시 관련해서는 반도체 부분들이 실제로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지표가 크게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 업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선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서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 반도체와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변 종목군들로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면은 이 부분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좋아지면서 증시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11월 달에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심 업종이나 종목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혹시 IT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사실 주가 상승을 좀 주도를 했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IT 장비 업체로 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주변 종목으로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장비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 관련된 IT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삼성전자와 IT의 반등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업황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주변 종목군들을 찾는 것 역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4분기와 내년에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기저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턴어라운드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말을 맞이해서 배당 투자 매력 있는 종목군들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동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아직 11월까지는 충분히 투자 매력 있는 종목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말까지 접근하면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코스닥 쪽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나 이런 거는 12월 달부터 영향권인가요? 11월은 괜찮나요? 11월부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2월 달 되면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방향을 좌우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팀장과 이야기 나눠본 바로도 11월 달도 좋을 거라고 하네요. 시장의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만한 변곡점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엔 토마투자클럽 한기수 전문가의 시각으로도 좀 봐야죠. 11월에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11월 증시하고 연말 증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팡팡은 안 튀어가죠. 지수가 뭐 가는 등 마는 등 아주 불안하다 움직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주식을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펀더멘탈 주변 여건들을 분명히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펀더멘탈은 불과 지난 8월 달 이전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또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 한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 정부 정책도 많이 기업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재성 재료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자신감 있게 보시 바라고요.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벤트라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단계 협상이 진행됐고 합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지 이제 사인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있는데 뭐 이제 장소가 바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11월 중순에 있는데 여기서 정말 사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이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라는 걸 꼭 보시기 바라고 미국을 선두로 해서 중국과 유럽 등 경기 부양에 나설 겁니다.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아직은 탄탄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미국을 선두로 해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뭐 이제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호재고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 이런 것들도 연말 소비 시즌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악재보다는 11월 증시는 호재가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증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지수도 위 우상향 패턴 2,100선을 뚫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세요? 11월 한 달 동안의 어떤 시장 흐름을 좀 예측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시간을 좀 두고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게 되면요. 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차트 일봉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노란색 녹색 박스권의 최근 10월 달 한 달 동안의 이제 시장 흐름이었고요. 그 위에 지금 노란색 박스를 친 부분이 앞으로 지수의 상단 밴드가 될 수 있는 목표치 정도가 됩니다. 대체로 한 2250선 정도까지 저는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자, 이 2250포인트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앞에 제가 노란색 박스를 노란색 박스 쳐놨던 2250선 여기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그 앞에 세로선을 찍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2100선 정도가 되겠죠. 2120선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가 한일 간의 무역 분쟁,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그 위치입니다. 현재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찾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2250선이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증시가 올해 연초에 형성했던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이 고점을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 미국 증시를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위치였는데 7월 달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밀렸고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온 겁니다. 그러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만약에 합의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최소한 국내 증시가 갈 수 있는 여러가 한 2,250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더 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2,250에서 같이 커플링하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낙폭이 크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좀 소강 상태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최종적으로 사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2,550선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것보다는 미미하고 완만하게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단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250 정도를 좀 여유 있게 목표치로 잡고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2,100선 초반, 2,100선 하단에서 연출되고 있는 이 위치는 아마 네.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사실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추운 여름을 보냈잖아요. 8월 달 막 저점 찍고 2,000도 하회하고 했었는데 따뜻한 겨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사담아야 될지 여기에서 또 워낙에 종목 장세가 요즘에 활발해서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전략하고 이제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장에 이제 뭐 우리 시청자도 아시겠습니다만 종목들이 뭐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뭐 대형주도 갔다가 중성주도 갔다가 많이 올랐던 종목은 빠지고 못 올랐던 종목이 잠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부분들은
단기 시세를 너무 쫓아가시면 안 돼요. 뭐 많이 빠졌던 종목이 확 올라가니까 막 쫓아가고 또 일부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막 벌떼처럼 달려불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뒷북을 치는 그런 매매가 됩니다. 절대 조바심 내시면 안 되고요. 현재 시장은 시장이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뭐 비근한 예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 주가가 지금 대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아주 완만하게 오르는데 가랑비 옷 젖듯이 주가가 지금 84,000원 선에서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세가 난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세라는 것은 좋은 주식은 이렇게 완만하게, 그러니까 주변 여건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팡팡 안 갑니다. 그러면서 살살살 조심스럽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장이 되거든요. 결국에 업황호전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앞으로 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시장의 이제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대형 IT 종목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앞서도 제가 이제 뭐 업종별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IT 섹터, 전기전자가 제일 강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스 때문에 바이오 관련 쪽이 좀 올라갔는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IT 섹터예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내년 이후에 전망 자체가 좋고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주 맥락의 종목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IT, 5G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반도체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봐셔야 되고요. 이들 종목과 함께 뭐 삼성전기, 삼성SD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들 종목이 가게 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중소형주들. 일단 대형주가 먼저 가게 되면 중소형주는 나중에 눈치 보다가 나중에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는 좀 늦게 갈 거예요. 하지만 그들 종목들도 어느 한순간에 뛸 겁니다. 늦게 가지만 아주 100m 전력 질주를 하듯이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G와 OLED. 지금 IT 섹터들 중에서는 5G, OLED,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주가 좀 올라갔죠. 올라갔고 반도체 관련도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올랐던 5G하고 OLED는 이미 쉬었거든요. 이제는 올랐다가 먼저 쉰 종목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5G하고 OLED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반도체라든가 이제 스마트폰은 가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때 그때 정도의 어떤 순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순환 흐름들을 보시면서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 흐름에 계속 대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주도주 섹터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 보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시고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G는 꺾인 게 아니라 쉬는 걸로 보세요. 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5G 업황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조정이 좀 길어지고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할 만한 섹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